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자연모사응용연구실 이보연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스마트 센서 기술 동향입니다. 먼저 센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센서 기술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보를 감지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이 센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감지 방식에 따른 센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형 센서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전기 저항 값이 변하는 센서를 말합니다. 정전 용량형 센서는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정 용량형 값이 변하는 센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센서가 있는데요. 자기 센서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를 말합니다. 이 자기 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 가격이나 크기나 또 감도 그리고 감지하는 속도 등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응용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학 센서가 있습니다. 이 광학 센서는 우리 그 전압을 주면은 빛을 방출하는 LED 있잖아요. 그 LED랑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변화가 있으면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빛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한 정보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광학 센서는 이 감지하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좋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내에서 뭐 변기나 핸드드라이어 같은 경우에 사람을 감지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광학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지 대상에 따라서 분류되는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 센서 같은 경우는 압력이나 속도와 같은 그런 역학량과 전기량, 자기량, 광학, 음량 등과 같은 그런 물리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화학 센서 같은 경우는 가스나 화학 물질들, 기타 화학 물질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센서의 경우 효소나 생체 재료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 센서의 예시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최근에 열화상 카메라 많이 보셨죠? 이 열화상 카메라가 바로 물리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이나 물체의 그 온도 정보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전기 신호를 가지고 우리 사용자들이 보기 쉽게 이런 열화상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쓰인 적외선 센서는 또 움직임 감지 센서로 쓰입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 움직임 감지 센서에는 적외선 방출되는 부위가 있고 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방출되고 그 반사돼서 센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광경로 내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은 그 물체의 변화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나 그 정보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감지해서 움직임을 알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화학 센서인데요. 화학 센서는 우리 최근에 공기청정기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이 공기청정기 안에 가스 센서, 즉 화학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똑똑해져서 주변에 뭔가 공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갑자기 작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가스 센서로 주변의 공기질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가스 센서 내부에 보면은 가스를 감지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에 어떤 특정 가스들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 재료의 저항값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저항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오염됐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 센서이자 저항 센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센서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감지하는 센서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트랜지스터 기술과 융합을 해서 전기 신호를 굉장히 증폭을 해서 바이러스 유무를 정확하게 좀 더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전기적 신호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항원이 왔을 때 색깔로 보여줌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센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단일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되어 왔다면은 또 한 센서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센서가 복잡해지고 또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센서가 똑똑해지면서 감지한 내용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는 스마트 센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센서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센서는요,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성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자동 보정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통틀어서 스마트 센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스마트 센서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고 또 자동차에도 있고 집안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이 열렸으면 문이 열렸다고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등 또 온습도를 측정을 하고 상황에 맞게끔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장도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주변의 환경, 그 날씨 정보들을 측정을 하고 감지를 해서 그 날씨 상황에 맞는 빛이나 물을 자동적으로 제어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스마트 센서 종류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과 그리고 갤럭시 S에는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 중에서 일부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압 센서가 있습니다. 이 기압 센서는 이렇게 진공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올라가면은 이 막의 변형이 생기는데요. 이 막 부분에 보면은 게이지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항 센서입니다. 이 저항 센서는 변형이 일어나면은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센서인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압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저항값을 기압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옆에 보시는 디지털 회로입니다. 이렇게 센서와 디지털 회로가 같이 내장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핸드폰만 가지고 가도 산 위에 올라가는지 건물 위에 올라가는지 그런 고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스마트한 센서가요, 2mm, 2mm 면적 내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게임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해진 이유가 삼축 자이로 센서랑 가속도 센서 덕분입니다. 먼저 삼축 자이로 센서는 회전 운동에 대한 각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가속도 센서의 경우 직선 운동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센서의 조합으로 사용자의 모션을 굉장히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센서 조합으로 드론이나 VR 기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 아이디인데요. 페이스 아이디는 기존의 사용자 인지하는 그 패턴과 다르게 화장을 해도 인지를 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도 인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적외선 센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얼굴에 보이지 않는 3만 개 이상의 도트를 이제 투사를 하고요. 이 투사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온 빛을 정보를 통해서 사람 얼굴의 3D 형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어두운 곳에 있어도 이 얼굴을 인식하고 화면을 열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문 센서인데요. 지문 센서는 이렇게 광학식, 정전 용량식, 초음파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초반에는 정전 용량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광학식이나 초음파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어도 잘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물질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초음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워치에 들어있는 스마트 센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로 스마트워치에는 건강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시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여기도 광 센서가 들어있는데요.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발광부가 있고 빛이 혈관을 통해서 반사되고 이렇게 투과되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광 센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양의 변화를 통해서 이거를 광학적으로 심박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이 애플워치는 아마 한국에는 판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개발은 되고 외국에는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산소 포화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심박수 센서와 비슷하지만 LED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 산소 헤모글로빈을 측정할 때 이 흑강도 차이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헤모글로빈의 산소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흑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흑강도 차이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소 포화도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거는 의료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건강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이고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1 수준이 크루즈 모드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쓰고 있는 그 정도가 레벨 1 수준이고요. 최근에 전기차에는 레벨 1 수준까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레벨 4 수준으로 시연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호도 잘 읽고 사람이나 차량 거리를 잘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표지판이나 횡단보도나 도로에 되어 있는 점선, 차선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서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군사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를 보내고 받음으로써 그 거리랑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요. 이 날씨랑 외부 환경에는 상관없이 잘 측정할 수 있고요. 거의 직선 거리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형상에 대해서는 좀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대신 이제 라이다는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빛, 즉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그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높고 3D로 측정은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측정하기 어렵고 덩치도 크고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더 붙여서 다양한 조합으로 각자만의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경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감지를 하는 것이고요. 라이다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하는 장면을 만약에 보셨다면은 그 위에 굉장히 이제 커다란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게 라이더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는 뭔가 차체 내에 내장돼서 디자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형화하고 좀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다, 레이더가 중요한데요. 레이더와 라이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정밀도는 라이더가 좋겠죠. 정밀도는 3D 물체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레이저 방식이라서. 그리고 가성비는 레이더가 싸다고 했습니다. 네. 라이더는 비싸고 개발 중이고요. 그 외부 환경 극복 측면에서도 레이더가 날씨 환경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레이더가 좋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레이더가 승리입니다. 하지만 감지 거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3D 물체 측정, 그런 정확도 측면에서는 라이더가 우수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업체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기술들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들인데요. 이것들은 거의 이런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센서들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적외선, 초음파 이런 센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센서 개발과 동시에 이 센서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개발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센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서들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한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과 또 다른 세상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센서 기술 동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